지난번에 지방 아파트를 매도를 하고 있다라는 말씀을 드렸고, 그 이후에 아마 이어지는 관련된 내용이지 않을까. 아마 투자를 하시거나 부동산을 계속적으로 하셨다거나 부동산 이외에 또 다른 재테크 수단들 하시고 나서 어느 정도 수익이 들어오고 나서 통장에 현금 이 정도 쌓이게 되면 현재 여기가 내가 원했던, 내가 마음의 여유, 곳간에서 인심난다라는 속담이었나요? 내가 풍족하게 있는 상황이 되어야지만 그나마 이성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이런 상황이 생기지 않나. 제가 그래서 이런 관련된 이야기를 한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아파트를 매도하고 5천만 원 정도 현금이 통장에 꽂혔죠. 여기서 이제 양도소득세도 내야 되고, 세금적인 부분은 아직 끝나지 않았지만 매도를 하고 난 다음에 이제 저 현금으로 내가 또 다른 투자를 해야 되나, 내가 무엇을 할 것인가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물론 그 전에부터 이 정도 내가 아파트를 팔면 이 정도 수익이 생길 거고, 여기서 뭐 복비를 내고 세금 내고 이렇게 하면 이 정도 현실적으로 돈이 남을 건데, 이 돈으로 내가 현금적으로 내가 이렇게 여유 자산을 좀 확보를 해둬야 될 것인가, 앞으로 이 불확실성에 대한, 아니면 또 다른 투자, 요즘에 부동산 쪽으로는 이제 막혔다 보니까 요즘에 많이 하시더라고요. 주식도 많이 하시고 코인이라든지 이런 거 소소하게 하시는 분들 많던데, 그쪽을 공부해서 해야 되나 고민을 하다가, 제가 예전부터 제 책에서도 말씀드렸고 꾸준하게 이제는 안정적으로 가야 된다, 열심히 앞만 보고 시세 차익형 투자로만 10년 이상 앞만 보고 뛰어 달려갔기 때문에 또 힘든 일도 생겼고, 이제는 좀 안정적으로 하자. 그 일환으로서 기존에 제가 받고 있던 대출 투자를 하시는 분들 아마 대출 거의 다 있으시죠. 대출을 일부 상환을 해야 되겠다. 또는 그 돈을 가지고 있다가 나중에 이 원룸 건물 쪽에 전세로 사시는 분들이 있단 말이죠. 이 전세도 다 빚이죠, 빚. 이분들이 나가실 때 혹시라도 요즘에 이 B아파트 쪽에 전세로 있기 좀 불안하다, 또 LH라든지 이런 국가에서 지원하는 대출 받으셔가지고 입주하시는 분들, 이런 분들이 이제 나가셔가지고 난 이제 뭐 월세로 살랍니다, 난 이제 내 집만에 할랍니다, 다른 쪽으로 이사 갈랍니다 라고 했을 때 돌려줄 상환을 해야 될 예정의 확보가 필요한 거죠. 이런저런 고민을 하다가 일단은 대출을 먼저 갚자. 있는 대출 중에 일부 상환을 하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쉽게 얘기하면 통장에 돈이 들어왔는데 스치듯, 통장에 잠깐, 우리 월급은 통장을 스친다는 얘기처럼 그냥 스치듯이 잠깐 왔다가 만져보지도 못했는데 이제 가게 된 거죠. 물론 제가 그 대출을 예전에 받아서 레버리지라는 우리 개념으로 내가 현재 돈이 없기 때문에 남의 돈을, 은행 돈을 빌리던, 전세금을 가지고 오던 레버리지를 이용해서 그 자산을 사두는 거죠. 나중에 현재보다는 미래에 조금 더 가격이 오를 것이다, 가치가 오를 것이다 라고 이 생각을 하면서 투자는, 모든 투자는 리스크가 있듯이 말이죠. 그래서 일부 예전에 받았던 대출을 상환을 하게 되는 것이 조금 더 낫겠다. 계속적으로 내가 앞으로 더 막 돈을 많이 번다거나, 연봉이 앞으로 계속적으로 내가 전문직인데 돈이 팍팍팍 많이 벌릴 예정이라든지, 앞으로 현금이 막 계속 꽂힐 예정이라고 하면 대출이라든지 이런 쪽에 조금 늦게 갚아야 되겠다, 나중에 갚지 뭐,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겠지만, 일반적인 저 같은 경우, 일반적으로 대한민국 사는 뭐 40대 중반 자영업하고 있는 사람으로서, 또 투자를 예전처럼 막 이렇게 공격적으로 하지 않는 상황에서는 이제는 줄여나가야 된다. 줄여나가고 확실하게 현금 흐름이 들어오는 방식, 이 대출을 갚아버리면 그만큼 이자 줄어들겠죠. 그 현금이 따박따박 안정적으로, 크지 않은 현금 규모겠지만 따박따박 들어오는 방식으로 이제는 점점점 이제 그쪽으로 가야 되겠다. 그래서 이제 그 일환으로서 몇 년 전부터 계속 아파트, 지방에 특히 있는 아파트들을 계속 제가 매도를 하고 있고 정리를 해나가고 있다고 말씀드리고, 거의 다 대부분이 이제 전세를 끼고 있거나 대출을 끼고 있는 아파트들이다 보니까 정리를 하고 전세금 내드리고, 또 대출이 있는 아파트는 대출을 상환을 하고, 이제 나머지 차익으로서 점점 이제 집중을 하는 거죠. 제가 가지고 있는 건물에 어느 정도 대출이 있으면 대출 상환하고, 거기에 전세자분이 계시면 점점 이렇게 해서 하나씩 월세화를 시키면서 점점 이제 현금 흐름이 나오는 쪽으로 이제 가는 방향으로 가야 되겠다. 그게 내 남은 여생, 아직 뭐 많이 남았겠지만 나중을 위해서라도, 갑자기 또 큰 리스크가 탁탁 온다거나, 갑자기 큰 뭔가 대외 환경적인 변화가 생기더라도 현금을 어느 정도 가지고 있고, 또 그쪽에 대출이라든지 이걸 또 갚고, 또 규모를 줄이고, 이렇게 하는 것이 마음적으로 내가 더 편안하게, 이 모든 것이 이제 마음이 편안해야 되는 거죠. 투자도 물론 투자를 했을 때 어떻게 마음이 편하겠습니까만은, 이제 십몇 년간을 그렇게 투자를 해보다 보니까 이제는 조금 더 안정적으로 가야 되겠다, 이제는 규모를 줄여야 되겠다, 이제는 수익형 부동산 쪽으로 곤고히 하는 쪽으로
쪽으로 이제 가야 되겠다는 생각을 계속적으로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아마 그쪽으로 가지 않겠는가. 이제 대출을 일부 상환을 해야 되겠다라고 결심을 했다는 말씀. 그거 하고 나서 이제 통장에 이제 현금이 스치고 그쪽으로 가버렸고, 나머지 최소한의 현금을 제가 가지고 있는 거죠. 그전에는 정말 빠듯하고 돈도 없고 통장에 돈이 없으니까 사람이 쪼들리는 거죠. 마음이 쪼들리고 그 다음 거를 생각 못하고, 이 외식 한번 하려고 그랬다가도 야, 이번에 참자. 외식 또 우리 4가족 나가면 뭐 최소 10만원 정도 깨지는데, 물론 더 적은 비용을 할 수 있겠지만 그래도 좀 줄이자. 집에 있는 밥 먹자. 집밥 먹자. 이런 식으로 되고, 애들이 뭐 하나 사겠다고 하는 것에도 아, 이거 한 번 더 생각하자. 아니면 작년에 입었던 것도 같은 거 입히자. 어차피 남자 애들이고, 물론 4살 차이 나지만 첫째가 입던 거를 둘째로 계속적으로 지금 물려주는 상황이고, 계속적으로 돌려 입자. 물론 이제 첫째가 막 팍팍팍 크다 보니까 키가 옷을 새로 살 수밖에 없는데 최소한으로 하자. 다행히 애들이 이제 옷이라든지 신발이라든지 이런 거 사달라고 때를 안 써서 뭐 한편으로 감사하게 생각하는 부분입니다. 근데 최근에 이제 요런 아파트를 매도하고 현금이 어느 정도 통장에 딱 꽂히다 보니까 최근에 소고기 큰 뭐 비싼 엄청나게 막 한우 맷불 뭐 툭불 막 이런 소고기 집은 아니었지만 그래도 가서 외식도 했고, 또 지금 저희가 집이 규모가 작다 그랬죠. 뭐 제가 예전에 제 영상 보신 분들은 집이 실평수가 15평인가 밖에 안 되기 때문에 거기에 방 2개 거실 안 하죠. 이렇게 얘기 드리면 아휴, 집부터 옮겨라라고 아마 많은 분들이 생각하실 것 같은데, 현실적으로 지금 현재 그게 안 되다 보니까 이 좁은 집에서 4명이 사는데, 특히나 밥 먹을 때 식탁이 있는데, 원래 그렇게 하면 안 되지만 이제 한 번씩 식사하면서 TV 보거나 어떤 영상을 같이 보고 싶을 때 안방에 가서, 이제 안방에 TV가 있으니까 그 침대도 있고, 근데 그거 좁거든요. 거기 중간에 TV랑 침대 그 사이가. 근데 거기 이제 앉아가지고 상을 하나 깔고 이제 밥을 먹는데, 첫째 애나 둘째가 점점 키가 크고 막 애가 몸집이 커지니까 이렇게 막 거의 막 비집고 들어가서 몸을 구겨야지만 이제 거기 다 같이 앉아서 먹을 수 있는데, 이렇게 하지 말고 요즘에 이제 스탠드형 TV라 그래, 스마트 TV라 그래서 이렇게 옮겨 다니면서 스탠드 형식으로 TV가 나오는 게 있더라고요. 그거를 생각만 몇 달째 하고 있다가 이번에 지금 와이프랑 같이 보고 있는데 아마 곧 사지 않을까. 지금 너무 막 기종이 많고 막 사양이 너무 복잡해서 이걸 뭘 사야 되나 고민하고 있는데, 그냥 적당하게 사람들이 많이 사고 평점 좋은 걸로 사자. 한 40, 50만원 정도 사이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정도 40인치 또는 43인치 정도로 해서 스마트 TV 사서 이제 식탁에 앉아서 이제 음식에 주방에서 요리를 해서 밥을 다 챙겨서 이제 바로바로 그냥 바로 옆에 식탁이기 때문에 거기 4명 앉아가지고 스탠드 뭐 혹시나 TV 같은 거 볼 거 있으면 영화라든지, 특히 주말에 이럴 때 영화 같은 거 볼 거 있으면 거기다가 놓고 이제 보면 되겠다. 거실에 뭐 저쪽에 2층 침대가 있으니까요. 침대에 딱딱 누워서 보거나 앉아서 영화를 시청을 하면 되겠다. 이제 힘들게 이제 요리해가지고 막 안방까지 막 옮기고, 또 끝나고 와가지고 설거지 하겠다 해서 이쪽으로 다시 주방으로 다시 옮기고, 이렇게 힘들게 하지 말자. 또 애들도 좁아가지고 이렇게 하지 말고 앉아서 먹자, 밥을. 이런 용도로 아마 TV도 이제 새로 살 것 같습니다. 이제 연말이 다 돼가는데, 연말에는 아마 여행을, 근데 이제 제가 또 자영업자다 보니까 마땅하게 또 쉴 수가 없는 거죠. 저처럼 이제 토일을 딱 고정적으로 딱 쉰다거나 그렇게 하지 않는 상황이고, 저희는 또 주말에도 일을 해야 되고, 현재도 영상을 지금 촬영하는 날짜가 지금 토요일인데, 토요일도 제가 지금 나가서 뒷정리도 하고 또 건물 청소도 해야 되고 다음에 또 어떤 또 고객 리스트도 정리도 해야 되고, 제 나름대로 또 건물 운영 관련돼서 여러 가지 또 정리도 해놔야 되고, 이런 여러 가지 일을 하기 위해서 주말도 나가고 일요일도 나가고 하는데, 이 참 쉬는 날이 또 없더라고. 이번 11월, 12월 연말에. 그래도 어떻게든 시간을 한번 내가지고 한번 어떻게 이번에 시간을 내서 뭐 1박이 됐든 2박이 됐든 여행을 한번 다녀오자. 이제까지 너무 고생했고 힘들었고, 제대로 여름이가도 저희가 못 갔거든요. 그리고 저번에 추석 때도 애들이 독감에 걸리는 바람에 아무 때도 꼼짝 못하고 진짜 추석 명절에 병원, 응급실 여기 막 돌아다녔는데, 애들이 아프다 보니까 뭐 별 수 없겠지만, 그러니까 올해는 제대로 여행다운 여행도 못 가고 그냥 크게 이 경제적으로 쪼들리다 보니까 참 못했는데, 와이프한테도 미안하고 애들한테도 미안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번에 뭐 어디가 됐든 간에 이 참 쉬는 날이 없어가지고 좀 안타깝긴 한데, 이렇게 시간을 한번 내가지고 한번 또 현금이 또 들어왔으니까, 사람이 돈을 왜 벌겠습니까? 우리가 이렇게 무조건 다 우리가 죽을 때 싸가려고 돈을 버는 게 아니죠. 한 번씩 이렇게 또 써주고 맛있는 거 먹고 애들 뭐도 좀 사주고 집에 또 필요한 것도 사고, 또 여행도 한 번씩 가고, 또 이제 연말에 돼서 그 전에 제가 이런 여러 가지 스트레스, 임대업 관련돼서 여러 가지 일들 막 고장이 나고 수리해야 될 것이 많고 돈이 막 여기에 들어가면서 막 멘탈이 좀 힘들었던 시기에 사람들 좀 많이 이제
연락이 오거나 하셨지만 얼굴도 보자, 밥도 함께 하자라고 했었지만 제가 일단 요 중요한 일이 많고 내가 신경 써야 될 게 많다 보니까 일단 어느 정도 정리가 되고 그때 연락을 드리겠다고 했던 분들, 미안한 분들이 계셔가지고 그분들한테도 이제 제가 연락을 드렸습니다. 영상 보시는 분들 중에 그 연락을 받으신 분이 계실지 안 보실지 모르겠지만 연말에 소소하게 모여가지고 밥도 먹고 맛있는 거 먹고 뜻한 연말을 또 보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도 하게 되면서 사람이 역시 통장에 현금이, 돈이 있어야지만 여유가 생기고 이성적인 판단을 할 수가 있고 이제 시야가 좁아졌다가 이렇게 조금 넓어지는 것이 아닌가. 어쩔 수 없다. 돈이 뭐 100% 전부, 인생이 전부다라고 얘기 드린 건 아니지만 그래도 정말 중요하고 경제적으로 내가 나중에 힘든 일을 하지 않아도 되는 또 선택의 자유를 줄 수도 있고 우리 애들에게, 배우자에게 또 원하는 맛있는 거, 또 하고 싶은 거, 사고 싶은 거를 살 수 있는 경제 이런 자유를 준다는 거 정말 중요하지 않겠나. 그게 또 가정의 책임이고 그걸 위해서 열심히 또 살고 또 그들이 그것을 누렸을 때 행복한 그 기운을 받고 또 제가 또 선순환이 되면서 열심히 해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하지 않는 게 대부분의 우리 보통 가장의 역할이 아닌가라는 생각하면서 통장에 돈이 이렇게 다 꽂혔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돈을 제가 어떻게 관리를 하고 컨트롤할 것인가도 말씀드려봤고 돈이 이렇게 딱 꽂히니까 어떤 이런 변화가 생겼는지도 같이 한번 제가 오늘 있는 그대로 솔직하게 한번 말씀드려봤습니다. 오늘 관련된 내용 듣고 구독자님들 중에서도 나도 이랬는데 맞다 닭고수 저렇게 얘기했는데 나도 맞다 이랬었지 라고 의견을 댓글로 다 적어주시면 제가 다 봅니다. 그래서 댓글도 달아드리고 같이 한번 우리가 소통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됐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리면서 영상을 마무리할 겁니다. 오늘 영상이 여러분께 도움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 댓글 주시고요. 제 영상 주변 분들께 공유될 가치가 있도록 사시다면 널리 널리 부탁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 진심으로 응원하겠습니다. 화이팅입니다.